전동 킥보드를 생활용과 레저용으로 구분짓는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생활용 전동 킥보드 중 최고 스펙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사양은 필요 없으실 거예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평범한 10인치 전동 킥보드의 크기입니다. 보통 각진 발판을 사용하는데 끌고 다니다가 발판 모서리에 발목을 긁히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이드라이브 듀얼 네오는 2017년도 i1의 명작이죠. 사용자들의 좋은 평가로 아주 많이 팔린 아이드라이브 듀얼의 후속작인데요. 기존의 아이드라이브 듀얼은 특히 승차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아이드라이브 듀얼에도 단점은 존재했는데요. 바로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 인한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듀얼 모터의 토크를 버티지 못하고 핸들봉 파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i1에서는 핸들봉을 감싸는 보강킷을 배포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드라이브 듀얼의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강킷이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출시한 아이드라이브 듀얼 네오는 기존의 전작에서 보강했던 부분을 처음부터 강화해서 나온 모습입니다. 생활용 전동 킥보드에서는 쉽게 폴딩하고 들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했을 때 락이 걸리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렁크에 수납할 때도 접어놓은 상태로 핸들봉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정말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핸들봉 높이 조절도 되고 핸들바도 접히기 때문에 휴대하기 괜찮은 제품입니다. QR은 적은 힘으로 세게 조여지도록 손잡이가 길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핸들바 폴딩은 주행 중에 살짝씩 풀려서 다시 조여줘야 하지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핸들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다면 주행 중 풀리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서 10인치급 전동 킥보드를 고를 때는 앞바퀴에 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은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저도 예전에 뒷바퀴에만 브레이크가 있는 10인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었는데 모자란 제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제동력이 좋은 고가의 유압 브레이크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가의 브레이크라도 앞바퀴에 제동장치가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작인 아이드라이브 듀얼의 또 하나의 단점은 짧은 주행거리였는데요. 아주 큰 폭으로 주행거리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배터리 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덕분에 발판도 옆으로 넓어지면서 주행 피로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영상에 주행거리를 넣지 않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해 테스트 결과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인데요. 자전거 도로와 같은 신호가 없는 곳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가속과 감속이 잦은 시내 주행 위주냐, 체중이 많이 나가는 탑승자가 타느냐 등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보다는 배터리 용량을 비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찾아낸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킥스탠드가 짧아서 세워놨을 때 과도한 기울기에 의해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보기에도 많이 불안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발판 앞쪽이 좀 높고 뒤쪽이 약간 낮은 편인데요. 뒤쪽 서스펜션의 길이가 짧아서 그리 크지 않은 충격에도 서스펜션이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스펜션은 잔진동은 잘 잡아주면서 큰 진동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윌리바를 달고 발을 윌리바에 올리면 뒷발은 서스펜션의 충격 흡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 듀얼의 후속작 아이드라이브 듀얼 네오는 처음 봤을 때 겉으로는 전작과 전혀 다른 생김새로 아이드라이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드라이브의 정체성은 과하지 않은 출력의 듀얼 모터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한 승차감으로 주행 피로도를 낮추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완벽하게 전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기능과 출력 부분을 업그레이드했고 가격까지 낮춘 모델입니다. 단점에서 언급했었던 기울어진 발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좋은 승차감의 비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11자 서스펜션은 상하 운동에 작용하고 전방 충격이 약한 편인데 앞쪽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앞 서스펜션의 각도가 정말 환상적인 각도로 눕게 되어 과속 방지턱에서의 충격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발판이 기울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판 뒤쪽에 높이를 맞춰주는 스텝을 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완충된 상태에서 최고 속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최고속은 50km대 초반입니다.
이 정도면은 도로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제품은 테스트용으로 속도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물론 더 고스펙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앞으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무게는 30kg 이하의 제품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드라이브 듀얼 네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6kg으로 규정 내에 들어갈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승차감과 뒤지지 않는 등판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정말 유용히 사용할 만한 아이드라이브 듀얼 네오였습니다.